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와의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든 잉글랜드 최고의 공격수 해리 케인, 올 여름 이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 한준TV에서도 영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업데이트해 드렸었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가 최신 인터뷰에서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남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을 포기하고 토트넘에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라도 노리겠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인터뷰가 있었는지, 최신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의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토트넘 잔류를 암시했다라는 인터뷰는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서 보도했는데요. 영국의 정론지 중에 한 매체이고요. 그러니까 좀 믿을만한 매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별도의 독점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고, 케인 선수가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단독 2위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나서 이 기자가 믹스존에서 별도의 인터뷰를 따로 좀 진행했던 것을 묵혀놨다가 나중에 좀 보도를 하면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 보도 내용 전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제목이 해리 케인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토트넘이 트로피 가뭄을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있다. 이 얘기는 케인 선수가 다음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서 그 진출권을 확보해서 우승을 이루고 나서야 토트넘을 떠날 생각을 하겠다. 즉 토트넘과 맺어진 2024년 여름까지의 계약을 다 이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오는 주말에 있을 아스톤 빌라전 승리를 이룰 경우 탑7, 즉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순위를 보장할 수가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6위 후보다. 즉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도 노릴 수 있지만 브라이튼이 아직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과 토트넘의 시즌 막판 상황도 소개를 한 것인데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해리 케인 선수와 가졌던 믹스드 존에서지만 인디펜던트 기자가 따로 물어보고 이제 들은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리 케인은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한다면 클럽의 트로피 가뭄을 끝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트넘은 토요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케인의 전반전 헤딩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6위로 올라선 이후에 유럽 축구를 향한 추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순위로는 유로파리그 진출이 가능하지만 추격하는 팀들이 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안정권은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유럽 대항전 참가를 위한 막판의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현재 토트넘보다 순위가 낮은 7위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보다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이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제 유로파리그에 나갈 수 있는 유로파리그 진출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해주면서 토트넘은 오는 토요일 8위인 에스턴 빌라전에 승리를 한다면 7위 안에 들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최근 일부 팬들은 유럽 대항전의 3부 리그격인 이 토너먼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 다만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인 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이번 여름 케인을 팔 생각이 없으므로 다음 시즌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컨퍼런스 리그를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에 참가했었는데 물론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최종전을 앞두고 격리되는 상황이 되면서 토트넘이 경기를 치를 수가 없었죠. 스타드 렌과의 경기였는데, 그럼으로 인해 물론 무라전 충격패도 있긴 하지만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일정이 오히려 선수들을 더 피곤하게만 만들고 우승도 못할 거 안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반응들이 있지만 케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 경기 외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 대회는 우리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대회다. 우승을 한다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의지를 밝혔느냐, 토트넘이 올여름에 케인을 매각하지 않고 내년에 공짜로 내보내더라도 케인을 경쟁팀이 내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 이런 의지가 확실하다 보니까 또 협상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케인도 조금은 자포자기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토트넘에 대한 애정도 큰 선수이니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또 할 수도 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좀 소개를 드리고요. 우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인은 이제 3경기가 남았고 다음 주 원정에서 빌라를 상대로 큰 경기를 치른다고 말했다. 브라이튼이 우리보다 몇 경기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시즌을 유럽 대항전 진출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다면 힘든 시즌 끝에 작은 보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싸울 것이고 3경기에서 3승을 거두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산술적으로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긴 해도 뉴캐슬과 맨유가 1승만 거둬도 거의 뭐 사실은 끝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겨서 최대 유로파리그, 못해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나가겠다. 여기서 컨퍼런스 리그 얘기를 하는 것은 브라이튼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인도 너무 헛된 꿈을 꾸기보다는 당면한 과제, 에스턴 빌라전을 이기고 남은 경기에서도 빌라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아서 8위로 떨어져서 유럽 대항전이 없는 시즌을 치르는 게 아니라 최소한 7위라도 해서 컨퍼런스 리그라도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작은 보상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남은 3경기 동기부여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대회든지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시즌에서 어떤 순위를 차지하든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대회 안 나가는 게 더 나은 대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대회에 출전하든 무시할 수는 없다.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해서 우승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대회 중에 하나다. 물론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아마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승을 못하면서 이 대회를 병행한다면 오히려 리그 경기에 뭐 체력 저하라든지 로테이션의 문제라든지 안 그래도 리그컵과 FA컵도 병행해야 되는데 그 대회의 권위가 또 사실 FA컵이 권위상으로는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리그도 사실은 우승할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진출권만 주어지니까 그렇게 큰 가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승이 아니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대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년 동안 우리가 우승 트로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승을 한다면 그간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다. 무관을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 어떤 대회든 우승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토트넘을 이끌다가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앞두고 경질됐던 무리뉴 감독이 AS 로마에 가자마자 첫 시즌에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들어올리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전체적으로 또 로마가 끌어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봤잖아요. 케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들 속에서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라도 노리고 싶다. 현재 뭐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프로팀에서도 그렇고 케인 선수가 우승을 단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에 남아야 되는 상황을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컨퍼런스 리그라도 진출을 해서 이 대회 우승이라도 노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케인의 프리미어리그 209호 골로 토트넘은 지난 2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클린시트를 유지하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지루한 승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이제 무실점도 하고 실점 행진도 끊어내고 무승도 끊어내면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크리스탈 팰리스전의 이제 상황을 소개를 한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에 대해서도 이제 콘테 감독 그리고 스텔리니 대행 체제에서 써왔던 3-4-3 전술을 변형해서 포백을 쓰면서 팰리스와의 경기에 뭐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케인도 이 감독 교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라이언 메이슨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했고 일부 매체에서는 케인이 라이언 메이슨의 정식 감독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멘트에서 주목할 점은 라이언 메이슨이 토트넘 선수 출신이고 아카데미 코치도 했고 디렉터도 했고 또 토트넘의 팬이기 때문에 토트넘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고 충분히 잘해내고 있고 또 그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한 것이지 당장 다음 시즌 정식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니엘 레비 회장과 클럽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감독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남은 3경기 열심히 해서 최소한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얻어내고 레비 회장을 믿고 더 발전하고 승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을지 지켜보겠다. 즉 우리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만 나가게 되더라도 어떤 감독을 선임하고 또 어떤 선수를 영입해서 야망 있는 시즌을 운영하게 될지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FA컵이나 카라바오컵도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끌어올리고 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사실 케인 선수가 재계약에 대한 의지를 다음 시즌에는 훨씬 더 여유 있게 본인이 이제 이 시즌을 마치고 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니까 좀 가져갈 수 있다. 토트넘이 정말 투자하네. 제대로 되는 것 같네. 믿음이 가네. 이러면 또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다음 시즌이 케인의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어찌됐거나 현재로서는 케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뛰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3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내다보고 너무 흥분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케인 선수가 했는데요. 구단은 선수, 팬, 구단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니 그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즉 이제 케인이 남은 3경기 열심히 해서 컨퍼런스 리그라도 나가고 싶다. 만약 못 나가게 된다면 정말로 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이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케인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이 이적료를 못 받더라도 FA로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이적에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호이비엘의 인터뷰도 나왔는데 케인을 지키기 위해서 토트넘 구단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해리 케인이 아주 오랫동안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운 선수 중에 한 명이다. 해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구단은 그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워낙 많은 지분을 차지한 선수니까 그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의 야망을 채워주기 위한 구단의 운영이 필요하다. 투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해리 케인 선수가 그렇다면 왜 토트넘에 남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일단 올 시즌에 본인의 리그 26호 골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기록을 했어요. 엘링 홀란 선수가 무려 35호 골로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역대 최다골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득점왕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케인 선수도 사실은 평소 다른 시즌이었다면 충분히 득점왕을 경쟁할 수 있고 득점왕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남은 3경기에서 한 골씩 추가해서 최대 30골까지 좀 노릴 수가 있는 흐름인데 어찌됐거나 이 기록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통산 프리미어리그 317경기 209호 골로 491경기에서 208호 골을 넣은 역대 득점 종전 2위인 웨인 루니를 넘어선 거예요. 그전까지 208호 골로 공동 2위였는데 이 골로 단독 2위가 됐고 또 경기수 대비 득점으로 보자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케인이거든요. 이제 다음 미션은 앨런 시어러의 1위 기록을 노리는 것인데 현재 차이가 51골이잖아요. 이 51골이 지금 같은 페이스를 보자면 2시즌만 더 보내면은 채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케인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2024년 여름에
FA로 떠나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 가고 싶은 생각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바이에른 뮌헨 얘기도 나오고 파리 생제르맹 얘기도 나오지만 케인 선수의 이런 프리미어리그 잔류 의지, 새 대기록 수립에 대한 의지가 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이미 케인 선수가 조금 이제 독일로 오는 것에 관심을 안 보인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접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파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케인 선수가 옮긴다면 프리미어리그 내밖에 없는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옮길 수 있는 옵션이 맨유밖에 없는 가운데 맨유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게다가 토트넘도 맨유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케인 선수가 이 기록뿐 아니라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헤더골 10호골을 기록을 했고, 또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100호골로 홈 원정 모두 100골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어요. 이건 앨런 시어로도 하지 못한 기록이거든요. 여기에 46호 도움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런 대기록을 좀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고 해외로 간다, 우승을 위해서 해외 진출을 한다, 이런 것들은 케인에게 좀 우선 옵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적을 한다면 프리미어리그 내로 옮길 텐데, 현재 이제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잔류를 선호하지만 스트라이커 보강에 절실하고 케인 선수가 이제 1억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가 들 텐데 그만한 돈을 투자할 수도 있는 의지를 가진 팀은 맨유밖에 없어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여름에 추진을 했지만 현재는 홀란 선수가 오면서 더 이상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없고요. 아스널은 북런던 더비 라이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케인 선수가 간다면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쌓았던 모든 명성을 잃게 돼요. 게다가 가브리엘 제주스라는 스트라이커도 이미 있는 상황이고, 3위 뉴캐슬이 분명히 케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칼럼 윌슨도 잘하고 있고 이삭도 영입돼서 잘하고 있고, 게다가 케인 선수도 뉴캐슬이라는 팀이 현재 챔피언스리그는 나갈 수 있지만 아직은 이제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팀이고 위상적으로 토트넘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뉴캐슬 자체도 케인 선수 쪽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포지션에 유망한 선수를 좀 투자하고 싶고 영입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보니까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도 다른 니네스가 있고 공격수 포지션에는 크게 이제 보강의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챔스에 나갈 수 있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케인이 필요한 팀은 맨유밖에 없는데요. 맨유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제 영입이 필요하죠. 에릭 테나 감독이 케인을 원하고 있기도 하고 4-2-3-1 포메이션을 쓰는데 이 스트라이커가 2선으로 내려가서 10번 역할도 함께 하도록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케인이 완전 딱 맞는 선수예요. 그런데 현재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구단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투자해야 되는 포지션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해약 골키퍼가 재계약을 할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연봉을 좀 깎으면서 계약 기간을 늘리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 또 이 대해와 경쟁할 수 있는 골키퍼도 영입하겠다라는, 빌드업이 좋은 골키퍼도 영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비 라인에도 맥과이어를 정리하면서 김현재 선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바란과 마르티네스의 백업 자원이 분명히 필요하고 혹은 경쟁할 자원이 필요하고요. 오른쪽 풀백도 완비사카와 달롯이 퍼스트 옵션으로는 둘 다 흡족스럽지가 않은 데다가 미드필드 라인도 카세미르를 함께 좀 경쟁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상황. 즉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골키퍼, 여기에 스트라이커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측면 공격수는 충분하지만 이 모든 포지션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케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게 된다면 다른 선수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토트넘이 안 보내고 싶은 데다가 올여름 같은 경우에 맨유가 케인과 협상을 질질 끌다가 다른 일도 그르칠 수가 없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니 레비 회장의 의지와 협상 방식을 봤을 때는 케인 선수도 이제 올여름에 맨유에 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케인 선수가 현재 위고 요리스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는 팀의 부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원장을 차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위고 요리스가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은 가운데 올 시즌에 경기력도 굉장히 안 좋았고 여러모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팀을 떠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토트넘도 브렌트포드 골키퍼 다비드 라야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다른 이름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케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정식 주장으로 시즌을 치르게 돼요. 즉 토트넘의 유스 출신으로서 토트넘에서 꾸준히 뛰어왔던 케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이 끝나는 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토트넘의 마지막에 헌신하고 가자, 주장 완장 차고 컨퍼런스 리그든 어떤 대회든 우승을 하고 좀 멋지게 떠나자, 이런 생각을 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케인 선수가 최근에 남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비 회장이 직접 지금 나겔스만 감독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명확한 1옵션으로 설정해서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사비 알론소 감독에 대해 저희가 얘기 드렸지만 사비 알론소가 최근 공식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 시즌에도 레버쿠젠에 남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번리의 뱅상 콩파니도 5년 재계약을 하면서 토트넘과 링크가 있었지만 이게 사실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이 사라진 이유는 역시 토트넘이 나겔스만 영입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겔스만이라는 케인도 원하는, 케인이 흡족할 수 있는 유럽 최고 수준의 전술가, 명장이 온다면 분명히 토트넘이 다시금 또 개편되고 좋은 축구를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희망이 생기니까 다음 시즌은 케인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확실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년 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5대1로 홈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과 경기 수가 2경기밖에 안 차이가 나는데 승점 2점 차. 물론 여전히 브라이튼이 자력으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지만 토트넘
토트넘도 충분히 좀 유로파리그까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이 경기에서 두쿠레가 34초 만에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흔들어 놨고 또 빠르게 추가골까지 넣었고 여러모로 브라이튼의 약점을 흔들어 놨던 경기였는데요. 브라이튼이 남은 경기가 5경기, 토트넘은 3경기지만 브라이튼의 잔여 일정이 험난합니다. 당장 5월 15일 월요일 0시 30분에 이제 아스널과 원정 경기인데 아스널이 아직까지는 리그 우승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아스널이 홈에서 경기가 열리죠. 그리고 뉴캐슬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서 브라이튼전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뉴캐슬이 아스널과의 경기에 패배하면서 혼돈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강등권에 있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맨시티전이고 그 다음에도 에스턴 빌라전이에요. 물론 빌라가 마지막 경기에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빌라의 홈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브라이튼이 이 경기들에서 승점을 많이 잃는다면 에스턴 빌라가 물론 토트넘과 경기를 남겨두고 있어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빌라가 만만한 팀은 아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사우스햄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이번 빌라와의 경기에 이긴다면 최소한 7위가 거의 유력해지고 브렌트포드 리즈와 경기를 연달아 치르게 되는데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크지 않고 특히 리즈 같은 경우에는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오긴 했으나 여전히 뭐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토트넘이 여전히 브라이튼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유로파리그까지 노릴 수 있고 또 유로파리그에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 남아서 유로파리그 타이틀을 노릴 수 있다는 상황이 된다면 더욱더 좀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인 선수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서 함께 하면서 손케 듀오 가동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적 시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준TV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최신 상황 면밀하게 분석해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